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선의 정책과장 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의회기간이라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년하면 저희가 보통 법령에서 정하는 나이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년, 청소년, 일반, 노인 이렇게 막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청년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양시는 18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저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심지어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60세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청년에 대한 정책을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청년하면 보통 저희가 20대 초반의 사람들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39세를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기혼자는 또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본인들도 난 결혼했으니까 청년에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하신 기혼 청년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청년인데 결혼한 저희들도 경력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지 않냐.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집중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그 의견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청년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서 모든 부서, 아까 이현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청년에 대한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들을 뭔가 통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년에 대한 전담 부서가 없어지면서 저 일자리 부서로 청년이 팀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양시 청년 정책을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일자리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또 주거, 생활, 그리고 참여 권리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또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 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사업, 그리고 고양 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관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또 그 청년이 그 지역에서 오래 남아있으면 또 남아있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을 하고 나서 단기간 내에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앞서 이현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실습을 나갈 기업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들 비율을 보면 자기 전공하고 동일하게 취업하는 청년들이 한 17%,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한 6개 기업하고 이제 특성화고하고 협약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가 전국에 최대 체인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연결을 해서 고양시에 미용학과가 있는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애들이 취업에 나가고 또 우수한 자원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채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세무과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협회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세무사협회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또 취업하고 국제 컴피티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이스하고 연결되니까 킨텍스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하면 좋은데 더 많은 기업들을 많이 찾아내서 발굴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제 입장인데 사실 고양시 안에서만 찾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로 밖으로 좀 뻗어나가서 파주, 김포 같은 수원이나 서울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인력적인 한계라든가 지역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도 또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또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시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및
또 스스로 학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학 때가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예산이 투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공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뭐 지식을 쌓는다거나 뭔가 다른 걸 얻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순하게 뭐 우선 1차적으로는 학자금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뭐 공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금 재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고양시하고 하나은행이 각각 10억 원을 출연을 해서 창업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사실은 워낙 대출에 대한 여건들이 다 은행 금융기관별로 많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상품은 약간 좀 지나간 시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도 협약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담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글로벌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 정책 거점 공간 내일꿈 제작소를 화정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까운 부분에 있는데요. 곧 지금 건립 공사는 끝났고 곧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 인테리어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꿈 제작소는 청년 정책의 연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취창업 및 소통 공간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네트워크 활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청년 내일꿈 제작소도 사실은 2019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고양시의 어떤 그 정책들이 시간의 변화를 느끼면서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과도기에 있어서 사실은 이 내일꿈 제작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과감하게 고양시의 청년들이 모여서 취업을 논의하고 또 취업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9월,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한 번 정도 방문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나갈 청년의 거점 공간 내일꿈 제작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만 또 아이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고양시의 내일꿈 제작소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청년의 거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꿈 제작소에 앞서서 저희가 청취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정동 터미널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꿈 제작소의 축소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다방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토론하기 어렵고요. 취업하기 전의 단계,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또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청년에 대한 그 정책을 공부하고 또 이제 그 문화활동도 하고 또 특히 청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정서활동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다방과 거리가 먼 송포동이나 고양동 이런 쪽에는 저희가 우리 동네 청취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지역에 있는 카페하고 대형 카페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청년들이 그 카페에서 토론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그 카페하고 연계해서 일정 공간, 일정 시간을 저희들이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유명한 카페, 별다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운영하지 않고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카페들, 청년들이 특히 운영하는 카페들 중점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다방에서는 청년들의 디지털 교육 공간 꿈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틀은 청취다방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협업을 해서 6개월 과정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대부분 95%가 취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도 이제 저희가 내일꿈 제작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또 취업 이러한 공간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고양시 청년들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냐면 어학 시험을 보거나 자격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뭐 한 번에 붙으면 돈이 안 들겠지만 떨어지고 한다면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해서 어학이라든가 자격 시험을 볼 때 횟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자격증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관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지지를 받은 것처럼 어떤 특정 대학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한테 권고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학하고 잘 협의해서 그 항공대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거버넌스 사업을 해서 고양시 관내 특수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상담하고 또 특강을 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는 24대 청년들한테 그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년들한테 뭐 막연하게 이 돈을 갖고 취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본인들이 활동하는 전 분야, 문화 활동도 좋고 심리적인 것도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자격 시험을 보는데 활용할 수 있게 쓰여지라고 만들어진 돈인데요. 이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는데 향후의 어떤 그런 방향 자체가 지금 아직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 둥지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출에서 최대 1억 원, 임차 보조금 90% 이내에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사는 청년들한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와 권리 분야입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시에 소속된 청년 관련된 거버넌스가 2개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2개의 단체가 활동이 작년에 좀 미비했습니다. 올해는 이 단체 시작의 기점을 저희가 청년 주간 행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구성을 하고 5월부터 9월에 있을 청년 주간 행사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는 관에서 청년들에 대한 행사들을 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짜고 다 관이 운영하고 청년들한테 참석을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참석 비율은 적고 또 이제 외부의 평가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청년들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하고 협의체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장소 섭외부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나아가 현장에서는 사회라든가 모든 의전 자체도 청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청년의 행사가 뭐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진정하게 미래를 의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올해는 청년들이 기특하게도 저희가 이제 TF팀의 운영 회의를 한 2번 했는데 주제를 라페스타의 경제 활성화로 잡았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라페스타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 청년들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고양시 그리고 내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라페스타의 유년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페스타가 무너져가는 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공실이 있지만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라페스타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9월 셋째 주에 있을 청년 주간 행사에 우리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한 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니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걸 2개 딱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청년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이제 신중년, 노년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고양시에 많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결산 심사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의원들이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더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23년 예산 결산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불용액 남는 예산이 없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만큼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마 오늘 지속 가능한 우리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장년, 신중년, 노년, 뭐 지금 저쪽에서 노년 그 일자리 박람회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말 고양시에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점은 좋은 점, 이 점은 또 고쳐야 될 점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모셔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영두 사무총장 대표님은 제가 왜 모셔왔냐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 그 다음에 창업 다양한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래도 지속협에서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재활용 이런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년 전에 고양시에서 아이스팩 수거 작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는 목표였었지만 그 사업으로 시에서 내놨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대표님께서 받아주셔서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영두 대표님께서 맡아주셔서 그 사업을 하시고 저도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활용 사업의 어려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두 사무총장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소재에 있는 사무조경 이영득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이스팩 수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업까지 하는 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온 거는 무시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아이스팩 수거 사업으로서 의원님을 만나 뵀지만은 조경 식재시설물이라는 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병행해서 산림업이라는 나무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병원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소독업까지 병행하게 돼서 이제 아이스팩 수거 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업을 하면서 방제를 하다 보니 항공 방제 쪽도 관심을 가져서 드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오시느라 많이 더우셨죠? 네, 많이 더우셨죠? 제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날씨에 많이 민감하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돼서 말씀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사실 그 나이가 어린 편이고요, 굉장히.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내 식구로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을 만나고 내 식구를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비를 가끔 맞아야 되고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그 박사님, 제가 잘 모르겠 그 연구위원장입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양질이라고 표현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고 특히 이제 아이스팩 수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오늘 좀 옷이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게 양복 같은 것도 잘 안 입고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사실 화물차를 끌고 다니고 안전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사실 저는 창피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작년부터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하면서 많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멘탈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이스팩 수거하는 사업은. 그 이유는 일의 힘듦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인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스팩 수거를 할 때 하다못해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있으신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또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다음에 그 행정복지센터를 그 왔다 갔다 그 이동하시는 주민분들 모든 분들이 저를 볼 때 그 시선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상처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가까이 오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대표인 내가 하는데도 멘탈이 정말 흔들흔들했는데 과연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시켰을 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을 과연 이런 쪽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조경 식재 부분이나 이런 소독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나무병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보통 이제 3월 달부터 10월, 11월 정도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쉬어가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휴가를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분들 데리고 시즌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해외로 한번 여행도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직원분들 데리고 스노우보드 타러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바쁜 시즌에 이런 시선을 버텨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특근도 많이 주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4시 퇴근하는 조기 퇴근도 막 제가 시행을 해봤는데 그거 하시고 한 6월 달 되면 힘들다고 또 나가세요. 예,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소독을 하면서 거점 소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용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분들이 며칠 와서 해보고 이거는 저랑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은 계속 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이틀, 3일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도 없고 기술성도 없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그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공감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 미스매치였나요? 정보 미스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청년들은 사실 그냥 내버려둬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제가 일용직들 쓰시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적응 잘 못했고요. 공부 많이 안 했고요. 대학교 요즘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전문대학교. 하지만 그 전문대학교도 안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일용직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이런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을 저는 여기서 그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이런 그 VR이나 이런 거대 산업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저희 이렇게 3D 업종 같은 저희 업종에 미래에 아직 설계를 잘 못하고 방향성도 없고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꺼내줘서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고민을 해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두 분은 저도 그 겨울 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현재 두 분이 아직 근무를 하고 계셔서 좀 좋은데, 그런 친구들을 또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친구들이 계획성 있게 커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일도 힘들긴 하지만 사실 건설업이기 때문에 최소 뭐 기능사랑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최소 자격 따려면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한 3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나마 성공한 게 두 친구라서 지금 현재 근무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 친구들이 언제 나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저희 이렇게 힘든 저희 이런 업체들과 잘 돼서 좀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잘 매치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듣고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과장님이 하시고 계신 사업 중에 아마 추천해드릴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발제를 해주시는 분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하시는 분 한 분, 취업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취업하시는 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창업하시는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려운 점, 또 어떤 점이 좋았으면 끝까지 정말 잘 운영을 했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김민정 다림카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동에서 지금 다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카페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 휴관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2021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식 디저트 카페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이제 고양동에 있지 않는 새로운 카페다 보니까 그런 희망적인 매출을 많이 전망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급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이제 떡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폐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적자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다른 직장을 2군데를 더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다시 카페에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어려움이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행정 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일회용품 사용 정책에 대한 제지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 가격 부담을 저희가 다 떠안는 상황에서 전부 물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없이 하루아침에 또 다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월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대출은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파산 청년을 더 많이
양상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 파산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및 컨설팅을 좀 더 해줌으로써 창업을 한 청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의 상황을 좀 고려한 인터넷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이나 의정부로 이제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매출을 이제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조금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에 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사실상 대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로 인한 청년의 빚을 늘릴 게 아니라 이러한 금액으로 차라리 방문 컨설팅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여러분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그 드론 교육 있죠, 우리 항공대에서 하는 거. 아까 교육하실 때 빠뜨렸는데 여기 부서 맞나요?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그 항공대 옆에 항공대가 아니라 드론 센터가 우리 도시재생 진행하면서 생겼어요. 화전역, 지금 화전역을 항공대역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요. 거기 드론 센터가 생겼고요. 그 드론 센터에서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과정인가 이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네, 심화 과정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좀 받아야 된다. 왜 심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도 과가 아니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부서 보고를 받고 또 현장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빈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이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린다던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 발언을 좀 토론자님께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발제와 토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양시 청년 일자리 정책 토론회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이 빠져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또 그 관점에서 토론이 될 거라고 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은 별로 크진 않긴 합니다. 고양시에 많은 그 일자리 정책들이 있는데요. 쭉 보면은 여기저기 기관들이 많아요. 여성 인력 개발분도 있고 하는데 거의 모든 그 일자리 정책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소개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뭐 보육 시스템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고양시에는 오로지 구조적 미스매치만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 부족형 미스매치가 가장 심해요. 일단 일자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업이 없어요, 고양시에.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 개입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 500평방, 그러니까 167평이 넘는 공장을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실까 하고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족 도시 실현국인가요? 그게 하나 새로 생겼죠. 그래서 아마 그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고심하신 끝에 국을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그 자유경제 경제자유과 실현과
근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8개인가 있는데 인천만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인천의 3개 그 국제도시는 이 수정법상 성장관리구역입니다. 성장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바이오 우리나라 최대 그 3대 바이오 회사도 들어가고 이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이제 저 고양 테크노밸리에 바이오 산업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큰 회사들은 송도로 다가버렸고 자잘한 회사들은 또 어딥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님도 고민이 참 많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이 역시 지속 가능한 데서 찾아야 된다 싶어요. 고양시가 가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 경제, 그 관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수정법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 그리고 이제 인쇄 출판 같은 그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둘째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라페스타가 들어서면서요 각 동네에 있는 골목 먹자 골목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외돔이 생기니까는 라페스타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스타필드 들었으니까 지금 외돔도 흔들흔들합니다. 고양시민 100만 명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 상가만 많이 짓는다고 호합한 상가만 짓는다고 수요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양시에 적합한 총량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뭐 90%에서 120%라든지 그런 어떤 그 설정하고서 이 개발을 해야지 새로 시장님이 들었을 때만 새로 당선돼서 취임만 하면은 자기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나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가가 아주 완전히 그 공급이 과다해져가지고 랍스타 같은 데는 지금 뭐 공실이 어마어마하죠. 워낙 공실이 많아서 상가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그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이현정 박사님께는 기왕에 그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의 일자리 정책 한번 과제로 고양시청 연구를 가져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는 발제 수준에 가까운 뭐 고양시 현황을 다 잘 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을 때 뭐 고향 내일금 제작소 그다음에 청취다방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중장년들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 카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평생학습 카페 한 번씩은 다 다녀오셨던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평생학습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렸으면 좋겠는지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런 걸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주제를 좀 남겨두기로 하고요. 과장님, 우리 대표님께서 아이스팩 하시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선 이런 거.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죄송한 게 제가 아이스팩을 수거함을 밖에다 놓지 말고 주민센터 안에 놓자고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놓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건 재활용의 목표가 있는 거지 수거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마구 갖고 오니까 제가 주민센터 안에 넣으면 좀 정리를 잘해서 들고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그 안에 들고 가셔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엄청 죄송해졌거든요. 그 수거할 때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지속업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고 오면 훨씬 수거하시기 좋으신지 그렇게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치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거팩을 수거함을 가다 보면 쓰레기통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수거함인지 우리 쓰레기통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곳에 좀 이격해서 좀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시민 의식인데 그 부분은 사실 뭐 다 노력. 사실 저는 이거 하면서 저도 이제 분리수거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걸 알다 보니까 뭐 그 정도고요. 일단은 아무튼 다 계시겠지만 주변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갔는데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수준의 아이스팩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소기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거 재활용품 내놓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터지지 않게 내놓으시면 구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좀 깨끗하게 해주셔야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민정 다리카페 대표님께서는 사실 인터넷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운수 종사자들이라고 택시 기사님들이 교육받는 거 아세요? 그분들이 교육받으러 다 수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원에 회의를 갈 때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게 강사 한 명만 고양시에 오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왜 수원으로 부르냐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고양시민 대표였을 때. 그래서 바뀐 게 지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사님이 고양시에 오셔서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으면 이런 걸 제안을 못했겠죠. 근데 그때 보면서 택시기사님들이 우르르 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육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이 있는 걸 알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좀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시간 활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인터넷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침 출근 전이나 아니면 퇴근 후 이렇게도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카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카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